애국개몽운동에 이어 다음에서는 1910년대부터 1945년까지 식민지 시기에 전개된 한민족의 다양한 형태의 독립투쟁운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민지 독립운동은 시기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1910년대 독립운동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910년대에는 주로 비밀결사 형태의 독립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성학교의 자립단, 숭의여가학교의 송죽회 등이 조직되었으며 의병활동은 만주로 이동하여 무장투쟁의 형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시기 국내 호남 지역에서는 독립의금부가, 대구 지역에서는 대한광복회가 조직되었으며 제주에서는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독립투쟁의 어려움으로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서 독립투쟁이 전개되었는데요. 서간도에서는 경학사와 부민단이 조직되었고 신민에는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했습니다. 아까 신민에 설명드렸죠. 6단계의 우리 군대를 키우는 그런 창건 운동을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북간도 지역에서는 대종교 계열의 중광단과 대한국민회 등이 조직되었고 명동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또한 이상설 선생은 북간도에 서전서숲을 세워서 독립군 양성에 기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간도 등지에서 조직된 북로군정서와 그 다음에 대한독립군은 이후 1920년에 청산리 정투를 이끌게 되었고요. 다음으로 연해주에서는 이상설이 권업회와 성명회를 결성하였고 일제의 간섭으로 이들 단체가 해체되자 1914년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9년에는 손병희가 대한국민회의를 조직했고 대한광복군 정부와 대한국민의회는 3.1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하이에서는 신한청년단이 조직되어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19년에는 한국 독립운동 역사 최대의 독립운동인 3.1운동이 발생합니다. 3.1운동의 영향으로 임시정부 통합운동이 일어나서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이 1910년대 식민지 독립운동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1920년대 전개된 식민지 독립운동의 주요 내용입니다. 1920년대는 사회주의 이념의 확산으로 인해서 독립운동 노선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분화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1920년대 초 민족의 실력을 양성해야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벌린 실력 양성 운동이 전개되는데요. 대표적인 활동으로 이상제가 주도한 민립대학 설립운동과 조만식의 주도로 평양에서 시작된 물산장려운동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926년에는 60만세 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운동은 사회주의 계열과 천도교 계열, 학생단체들이 계획했고 사전에 일제에 의해서 발각되어서 전국적인 시위로 발전하지 못했지만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연대를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27년에는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합세한 신간회가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1929년에는 3.1운동 이후 최대의 민족운동인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국외투쟁의 측면에서는 1920년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과 기타 독립군 연합부대들이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최초로 승전보를 올림으로써 만주 무장투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패배한 일본군은 만주의 독립군을 소탕하기 위해서 훈춘 사건을 조작하고 대규모 군대를 만주에 파병하게 되는데요. 이에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와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또 천주교 계열의 의민단과 기타 독립군 부대들이 연합해서 청산리 일대에서 6일 동안 10여 차례의 전투 끝에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이 알게 되는 그 유명한 청산리 대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밖에 1922년 서간도 지역에서 활동하던 여러 독립운동 단체가 통합하여 통일부 혹은 대한통일부를 조직했습니다. 통일부는 서간도 최초의 통합 독립군 단체인 통군부를 확대하여 결성한 것으로 서간도 지역에서 교육, 산업 및 지역 자치 활동과 행정, 무장, 투쟁 활동 등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남만주의 국민부는 조선혁명당을 결성하고 군사조직으로 조선혁명군을 조직했으며 북만주의 혁신의회는 한국독립당을 결성하고 군사조직으로 한국독립군을 조직했습니다. 이후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은 1930년대 만주에서 한중연합작전을 주도하게 되었고요. 이와 더불어 1920년대에 활발한 무장투쟁을 했던 단체로는 김원봉이 1919년 만주에 조직한 의열단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이 의열단은 국내의 경찰서나 관공서, 동양척치 주식회사 건물 등 식민통치기관을 파괴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이에 한계를 느끼고 이후 조직적 무장투쟁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이 1920년대 진행된 식민지 독립운동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1930년대부터 1945년 광복 때까지 식민지 독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먼저 민족문화수호운동에 주력했습니다. 조선어학회가 1931년 창립되어 우리말을, 즉 한국말을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언론사들도 조선어 교육, 한국어 교육에 힘쓰기 시작했고요. 역사 학자들 또한 한국사 연구를 통해서 민족 문화를 수호하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예술과 문학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1931년에는 김구 선생이 한인 애국단을 창설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932년 한인 애국단원인 이봉창 의사가 도쿄에서 쇼와 천황을 저격하였다가 실패했고 윤봉길 의사가 같은 해 홍콩 공원 의거를 성공시켰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장제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시작하여 국민대표회의 이후 위축되었던 임시정부의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드린 많은 분들이 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유명하고 그 다음에 잘 알려진 분들이지만 여러분들은 혹시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내용들을 쭉 설명드리고 다시 여러분들 강의 노트를 보면서 확인하시는 그런 작업을 하면 훨씬 더 이해가 더 빠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국외 해외에서의 무장투쟁은 주로 만주와 중국 관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만주에서는 1931년 발생한 만주 사변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이 연합하여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남만주 지역에서는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이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또한 북만주 지역에서는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사도하자 전투 등에서 일본군에 맞서서 승리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청천과 한국 독립군은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청으로 중국 관내로 이동하여 임시정부에 합류하게 되었으며 1930년대 후반에는 간도 지역에서 조국 광복회가 중국의 항일부대와 연합하여 동북 한일 연합군을 조직하고 보천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940년대에는 일제의 패망이 가시화됨에 따라 독립운동가들의 건국준비 활동도 활발해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토대로 건국 강령을 공표했고, 국내에서는 여운현 선생을 중심으로 좌우익 독립운동가들이 조선건국동맹을 조직하여 광복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1945년 8월 15일 36년간의 일제식민지에서 벗어나서 광복을 이룩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